수술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뭐든지 질문하라고.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네. 트랜스젠더도 많이들 하시는지. 가지고는 염증과 부영구축 확률이 올라간다더라.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랜스젠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판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궁금한 게 많긴 하겠지만 좀 특별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라든지 평소에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던 거 이런 거를 저희 판님이랑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10년 만에 가슴 재수술을 받았거든요. 바로 여기 옆에 계신 원장님한테 받았는데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가슴 수술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뭐든지 질문하라고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좀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년마다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FDA에서 10년마다 교체를 하라. 이게 가이드라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수술하셨던 분들은 사실 10년마다 교체하는 게 맞아요. 요즘에 나온 보형물들은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3년째 됐을 때부터 2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보형물 상태를 초음파 또는 MRI를 사용을 해서 체크를 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형물을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보형물이 잘 있는지 주기적인 체크만 하면은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코엘시브겔이 아니고 다른 건가요? 포함인가요? 코에시브겔이 아닌 거는 당연히 10년마다 한 번씩이었고요. 아, 네, 코에시브겔도 종류가 있어요. 얼마나 응집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10년의 교체 주기가 있는 것과 주기가 없는 것이 있는데 사실 10년쯤 전에 수술했으면 대부분 교체 주기가 있는 거를 수술했다고 보는 게 맞으실 거예요. 충격을 받지 않아도 어쨌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이드가 그런 거고요. 권장 사항이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 사용하는 보형물들도 2, 3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라 얘기를 해도 안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열 가능성, 파손 가능성이 모든 보형물들이 다 있어요, 이 보형물들이. 근데 예전에 사용하던 보형물들은 현재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확률이 좀 더 높고 조금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 그냥 루틴으로 10년이라는 딱 텀을 두고 교체의 주기성을 말씀을 드린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살이 찐 사람하고 살이 잘 안 찌는 사람하고 이게 결과에 좀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있죠. 수술하기 전에 정상 체중이 되던 수술을 하고 나서 정상 체중이 되던 어쨌든 보형물이 들어가면 정상 체중은 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과체중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절개 방법도 겨드랑이랑 밑절개랑 뭐 유륜이랑 배꼽도 있던데. 밑선 절개랑 겨드랑이 절개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유륜 절개랑 배꼽 절개는 거의 안 쓰여요. 안 쓰이는 이유는요. 유륜 절개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기는 했는데 몇 년 전에 논문이 나왔어요. 데이터를 누적을 해보니까 유륜 절개에 있어가지고는 염증과 부영구축 확률이 올라간다더라. 유륜 주변에는 거기에서 유즙이 나오잖아요. 모유. 그 유즙 안에는 페리아, 상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여기를 통해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세균이 묻어서 들어가고 결론은 세균 감염 또는 부영구축으로 좀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잘 안 쓰고 배꼽을 통해서는 식염수 보형물밖에 못 집어넣는다는 게 있어요. 긴 터널을 만들고 거기에 식염수 팩에 쉐를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꼽으로는 요즘에 많이 쓰는 이런 뭐 모티바라든지 벨라젤 뭐 이런 보형물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겨드랑이 절개, 밑선 절개 뭐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겨드랑이 절개는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 밑선 절개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저는 이번에 재수술할 때는 밑절개를 했고요. 예전에 첫 수술할 때는 겨드랑이로 절개를 했었어요. 확실히 예전에 겨드랑이로 했을 때는 통증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병원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저는 피통도 차고 있었고 관리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밑절개로 했더니 통증이 너무 없었고 피통도 안 차서 활동하는 데에도 되게 편했었던 것 같고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기술이 이만큼 발달했구나 되게 느끼고 또 실력이 워낙 또 좋으시니까 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흉터는 저는 흉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서 흉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근데 겨드랑이를 또 선호하실 것 같더라고요. 한 1년쯤 되시면은 검부르던데 그거 색깔 빠지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그 어디 밑에 넣고 위에 넣고가 네. 다르던데 네. 요즘에는 한 가지만으로 하나요? 여전히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넣는 경우가 있고 위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근육 밑에 넣으면 좋은 거는 근육의 보형물을 이렇게 감싸주니까
만졌을 때 촉감이 더 좋아요. 근데 단점은 근육이 잘 발달하신 분들은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면 보형물이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육 위로 넣으면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가다가 보형물이 이렇게 보형물의 경계가 잘 보여요. 구형 구축의 가능성은 둘 다 상관없어요? 일부 문헌에서는 근육 위로 넣으면 구형 구축이 올라간다 이런 결과가 있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통계를 보면은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슴 축소술에 관련된 질문이 좀 몇 가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 C나 D컵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볼륨을 측정을 하고 좀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들이 있어요. 가슴 축소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축소술은 안쪽을 절개를 해서 네. 덜어내는 건가요? 맞아요. 축소술은 겨드랑이를 통해서 가슴을 꺼낼 수는 없어요. 가슴 유선 조직만 큰 게 아니고 동반된 피부도 같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부 절제를 같이 해줘야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가슴 이만큼 있다 그러면 펴졌던 거를 이렇게 잘라서 모아주면은 봉긋 이만큼이 생성하던 모유가 있다면 이만큼을 절제를 해서 줄였으니까 양은 절대적인 양은 조금 줄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흉터가 이렇게 가슴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남는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금액의 차이 나는 거는요. 이게 수술에 들어가는 품이 달라요. 우리가 겨드랑이 절개, 가슴 밑선 절개를 하면 그냥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박리를 하고 거기다 보형물을 넣고 그게 끝인데 가슴 축소술은요. 절제를 하고 안에서부터 한 층 한 층 꼬매고 겉에 있는 피부도 꼬매고 그리고 유륜도 새로 이렇게 위치 만들어야 또 꼬매고 하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걸리더라고요. 축소술의 비용이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보형물이 몰랐어요.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비용이 상승하는 거예요. 저는 더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어요. 보형물이 안 들어가니까. 일반 여성분들하고 네. 트랜스젠더들하고 수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뭐가 다른가요? 수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는 비슷해요. 다만 트랜스젠더 여성분들이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남성의 조직의 특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의 양도 남자의 근육의 양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야지 예쁜 모양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거를 고려해서 좀 수술 방법을 좀 달리하기도 해요. 좋은 점은요. 이제 골격, 흉곽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C컵은 쉽고요. D컵, E컵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사이즈가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네. 왜 그 레이스 모델분들 보면요. 그렇게 좀 많이 크게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깨랑 목에 하중 좀 부담을 느끼는 게 대략 한 400cc에서부터 조금 제 경험상은 그 이상 넣으면 좀 어깨도 달리는 것 같고 지금 전혀 그런 게 일도 없어서. 그래요? 네. 이제 만약에 500cc로 한다 그러면 500g, 500g, 1kg짜리 아령을 내가 목에다 이렇게 걸고 생활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는 씨가 저거 흉곽은 좋은데 또 피부는 얇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만졌을 때 촉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치는 나이긴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갑자기 놀리려고 물고처럼 그런데 프리시가 해달라면 해줘야죠.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리플링이 생기면 어떡하지? 했거든요 잠깐. 근데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좀 드러내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만졌을 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 수술한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성격을 봐야 돼요. 네. 레이싱 모델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게 원업이라면 네. 촉감 감수하고 위험성이다. 리플링 좀 감수하고 그러거든요. 리플링이 두 겹 되는 건가요? 다 좋은 보형물만 갖고 와요.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이 있잖아요. 네. 피부가 얇다 아니면 지방이 너무 없다 네. 뭐 이러면 이게 보여요. 근데 특히 보형물을 크게 넣으면 얇은 피부가 팽창하면서 더 얇아지니까 이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형물을 넣은 상태에서 지방 이식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뭐 보형물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싫다, 지방 이식 같은 거 하면 지방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살찐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티가 조금 덜 나요. 모유 수유 후에 처진 가슴이나 리프팅 관련된 질문이 많았거든요. 네. 리프팅도 많이들 하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여성분들이 처졌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리프팅을 굳이 안 해도 예뻐질 수 있는 정도의 처짐을 갖고서 저한테 찾아와요. 두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만 볼륨이 있으면 이게 윗볼륨이 없으면 조금 처져 보여요.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의 윗볼륨에 의해 가지고 가슴 위에가 차면서 실제로 리프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리프팅의 효과를 느낄 수는 있다. 기본 사이즈가 좀 크신 분이 실제로 진짜로 처진 경우에는 네. 리프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절개를 어딘가 해야 돼요. 늘어난 피부를 잘라준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처진 부위를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륜의 위쪽을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하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 가슴 축소하는 것처럼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서 올려줘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륜 또는 가슴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흉터가 남아요. 뭐 시간이 물론 지나면 옅어져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는 수술 자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처짐의 기준은 옆에서 봤을 때 가슴 밑선, 밑주름보다 유두가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유방 하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